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주제 참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낙연을 내쫓은 지, 쳐낸 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낙연, 이 낙엽파들, 이 수박들로부터 우리가 좀 안정적인 때로 얘들의 이런 난춘동으로부터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접어든 게 글쎄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총선 직전이었죠. 총선 직전에 어느 정도 이 공천까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후에야 드디어 우리가 이 수박들의 공포, 이 낙엽파들의 이 준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옛날처럼 얘네들이 쉽사리 설치고 다니는 그런 일은 더 이상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몇 달을 못 가네요. 정말 이제 좀 뭔가 해볼까? 아니,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우리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나 또 이 박찬대 의원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었는지 이 보면서 시원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시원함을 정말 채 몇 달 느껴보기도 전에 또 벌써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새 또 이낙연이 설치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낙연이 설치는 이 시점 기묘하게 검찰들의 이 공작 수사, 검찰들의 공작 수사와 희한하게 시기와 장소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의심해왔던 거, 이낙연과 검찰은 한 통속이다. 얘들은 자기들끼리 보조를 짝짝 맞춰서 서로 작전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이재명을 괴롭혀왔구나. 라는 의심, 그 의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검찰이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이 공작 수사를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자마자 곧바로 이낙연이 삐짓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또 삐져나오는 낙엽, 검찰 공작 수사와 보조를 맞췄다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보조 맞췄나? 라고 했다가 아니다. 맞췄다가 맞겠다. 의문이 아니라 이건 거의 확신에 가깝다. 라는 뜻을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사법 리스크 타령을 우리가 또 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짜증나죠? 지금
이 언론들이 갑자기 장시호 얘기는 안 쓰고 검사 탄핵 얘기는 안 쓰고 갑자기 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운운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때 맞춰가지고 이낙연 얘기, 김부겸 얘기, 전해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 맞춰서 그때가 언제? 예, 오는 9월과 10월이에요.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딱딱 맞추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보니까 뭐 법원, 검찰, 수박, 이낙연 얘네들이 예 짰지. 이 정도면 짠 거지.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출 수가 있나요? 시간과 주제를 딱 맞춰서 나옵니까? 군사작전도 이 정도면은 야 정말 손발이 짝짝 맞는다고 할 겁니다. 케미 죽이네. 예, 검찰하고 이낙연하고는요 케미가 정말 잘 맞아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비명계 모임이라는 초일회라는 곳에서 갑자기 이낙연한테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라는 기사예요. 자, 이 초일회는요, 비명계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보면서 야 정말 싸가지 없는 이낙연 애들 중에서 정말 싸가지 없는 개새끼들만 모인 데죠. 박광온, 박용진 뭐 이런 애들이 모였대.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박광온, 박용진, 뭐 송갑석 뭐 그런 애들로 모였답니다. 자, 이 초일회 누가 딱 들어봐도 누가 들어도 이거 이낙연 따라지들이잖아. 근데 이 이낙연 따라지들이 갑자기 이낙연한테 정계 은퇴를 요구했고 이낙연이 좋다 나 은퇴할게 선선히 그렇게 승낙을 했대. 이 뭐지? 초일회는 뭐고 초일회가 왜 갑자기 이낙연한테 가가지고 정계 은퇴하라고 요구하며 또 뜬금없이 그래 나 은퇴할게. 뭔데 얘들? 아무도 초일회인지 나발인지 얘네들한테 관심 안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이낙연한테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낙연 정계 은퇴 한 해 안에 안 한다더라도 얘 이미 나가리 됐잖아. 지금 광주 쪽에서 호남 쪽에서요 이낙연 욕을 제일 많이 해요. 호남 쪽에 가면은 이낙연 때려 죽일 놈이라고 내 손에 잡히면은 내 눈에 띄면 죽여볼란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 그냥 눈에 안 띄기만 바랄 뿐이야. 근데 갑자기 애들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초일회가 이낙연의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누가 관심이나 있대? 누가 관심이나 쓴대? 근데 마치 이게 관심거리나 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지랄입니다. 뉴스원이에요. 예. 여기에 이미 공작이 걸린 거지. 이미 작전이 걸린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외부에서 초일회를 이낙연 후견 조직, 반개 조직, 별동대로 보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김철민 전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가 더 이상 정치하지 마시라. 저희에게 맡기시고 물러나시라며 사실상 은퇴 요청을 했다. 초일회에서 했다는 거야. 그래, 좋아. 했으면 했지. 누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 있어요? 제가 관심 있어요? 누가 관심 있나요? 광주 시민들이 관심 있나요? 아니면 전라도민들이 관심 있나요? 아무도 관심 없어. 초일회고 나발이고 박용진한테 우리 누가 관심 둡니까? 누가 박광훈한테 관심 둡니까? 누가 송갑석이한테 관심을 둬요? 안 둬요. 앞으로 나와도 아무도 안 찍어준댔어. 뭐 이낙연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왜 지들끼리 저지랄인데? 그리고 저 새끼들끼리 저지랄 하딘가 말딘가 냅두지. 뭘 또 이걸 보도까지 해줘? 예, 작전 걸린 겁니다. 띄우기 작전 일부러 띄운 거예요. 일부러. 자, 더 웃기는 거 하나 보여드려요. 자, 이 기사에서 보면은 초일회가 이낙연에게 은퇴를 요구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낙연이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린다고요? 자, 이렇게 올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제 거취와 관련해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진짜 은퇴하는 건가? 뭐라고 돼 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 때때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무도와 거짓이 난무합니다. 국가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길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뭔 개소리야? 이거 정치 안 한다는 뜻입니까? 저는 이게 정치한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은 뭐 나설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지만 나한테 기회만 한번 줘봐. 내가 안 나서나. 나설 거야. 지금은 내가 좀 여건이 좀 안 되네. 이런 정도 얘기 아닌가요? 사실상 정계 은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자, 그러자마자 뉴스들이 또 나오죠. 정계 은퇴? 에이, 아니래. 정계 은퇴 아니래. 기사가 나가버렸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낙연 정계 은퇴한대더라 라는 기사들이 막 쏟아졌는데 조금 뒤에 이낙연이 이 글 올리고 나니까 정계 은퇴 아니랜다. 정계 은퇴한다라고 기사 썼던 애들은 멍청한 거지. 완전 개쪽당했던 겁니다. 아니 여기 어디를 봐서 이낙연이 정계 은퇴한다는 거 그 표현이 들어있어요. 어딜 봐도 제가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때만 되면은 기회만 있으면 내가 뛰어나가서 정치할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이 길을 잃었으면 이낙연 지 때문에 잃었지. 달리 잃었어. 이낙연이 지가 똑바로 했으면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됐겠냐고. 윤석열이가 저렇게 설치게 되는 거 다 이낙연하고 박범계가 개짓거리에서 헛짓거리에서 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선 이제 와서 뭔 개소리야. 반성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반성도 없고, 그리고 뭐 반성이라도 없으면은, 그래도 지금 현재 민주당을 도와주려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도와줄 생각은 손도 끝만치도 없고, 어떻게든 간에 자기 목만 챙기려고 하고, 내 몫을 챙길 수 있으면 언제든지 튀어나가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정계 은퇴야. 자, 결국에 초일회 얘네들이 생쇼 한 거예요. 초일회가 이낙연하고 또는 뭐 CBS니 뭐 몇몇 이 언론사들과 짜고 그냥 쇼한 겁니다. 억으로 한번 끈 겁니다. 마치 저 자살할래요 라고 했다가 몇 시간 뒤에 안 할게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그거와 하등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억으로 끌었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자기 SNS에 당장 막 큰일이라도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올려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내가 언제 죽는다 그랬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죠. 뭐 한 번 정도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 근데 상습적으로 그런 짓 하는 사람 있죠. 뭐 조금 안 좋은 일만 있으면은 뭐 이상한 소리 막 올려놓고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딱 그거 지금 그 짓 한 거야 지금. 답답하네. 자, 이게 어디 갔지? 마우스가 또 어디로 사라져 버렸네. 자, 어쨌든 간에 이 초일인지 나발인지의 이 장난질, 어그로는 성공했습니다. 여기 저기에 막 기사가 천지 막 도배질을 했어요. 이낙연도 떴고
김부겸도 떴어. 그러면서 전해철도 떴고요. 김동연까지 같이 띄웠더구만요. 그리고 거기 초일회의에 누구누구가 한다더라 라는 기사도 지금 계속 떴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성공했어요. 어그로 전략 성공했습니다. 예, 얘들은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해서 먹고 사는 거야. 국민들, 우리 시민들 속여 먹는 거죠. 언론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예. 참. 그러면서 또 나오는 얘기가 뭐 김부겸 문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김부겸 의원 쪽에 좀 물어봤어요. 진짜로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또 아니 그냥 내가 서울에 왔다 갔다 지방에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 그냥 사무실이 하나 필요해서 하나 만드는 거지 굳이 내가 정치 재개할 생각은 없다. 또 김부겸 의원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 재개할 생각 없대요. 이 양반도 그렇게 전에 또 딴 얘기를 해. 근데 지금 괜히 또 김부겸을 또 들고 나오는 거죠. 모르겠어요. 김부겸 의원 쪽에서 저한테 거짓말 한 건지도 모르겠으나 일단 김부겸 의원 쪽에서는 아니래. 그럴 생각 없대. 아무튼 이들은 뭐 이번에 어그로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전형적인 이낙연 쪽 애들이 흔히 쓰는 작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타이밍을 가만히 보니까 꽤 의미심장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9월, 10월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자, 9월, 10월, 예, 그 무렵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한 2개 정도가 선고가 1심 선고가 나올 겁니다. 10월 초에는 선거법 관련 선고가 있을 거고요. 아마 11월쯤에 위증교사 관련된 선고가 나올 겁니다. 10월 초 정도가 선고일로 제가 지금 예측이 되는데 원래는 9월 말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죠. 아무튼 10월이든 9월 말이든 그때 맞춰가지고 활동을 재개하려면 지금쯤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는 게 맞겠죠. 즉 지금 이낙연이든 김부겸이든 한이든 뭐 그쪽 애들은 10월쯤 되면은 이재명이 흔들릴 거다. 선거법 이 선고에서 그리고 그 이어지는 위증교사 선고에서 완전히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고, 자, 무죄가 안 나오고 조금이라도 만약에 선거법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야. 자,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지. 그 기회를 잡으면 어떡할래? 야, 지금부터 움직여야 돼. 라고 한 겁니다. 예. 이재명이 낙마하기를 기다렸던 거고, 이재명이 낙마한 시기만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딴에는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묘하게 딱 검찰이 뭔가 작정을 할 때와 작당질을 할 때와 묘하게 겹칩니다. 검찰과 함께 이재명을 흔들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흔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한테 균열이 생기면 검찰은 이걸 가지고 또 법원을 압박할 겁니다. 거 봐, 이재명 흔들려.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죄 선고해줘.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이게 여론의 흐름하고요, 법원 판결하고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가요. 판사들도 봅니다. 내가 유죄 때렸을 때 만약에 밀란이라도 난다. 법원에 법원 앞에 그 지난번 우리 촛불 집회 열 때처럼 촛불 집회라도 막 열린다. 그러면 판사가 겁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겁나죠. 지들도 함부로 못 열어. 함부로 유죄 못 때려. 그런데 반발은 있겠지만 유죄 때려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 그럼 때리는 거야. 그런데 그걸 판사가 어떻게 알겠어? 잘 몰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설쳐주는 거야. 이런 애들이 설치는 거는 사실상 검사들이 판사들한테 거 봐, 너 유죄 때려도 괜찮아. 유죄 때려도 된다고. 분위기 갖춰졌어. 라고 지금 사바사바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검찰하고 이낙연하고 그리고 판사들하고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 자기들끼리 뭔가 뒷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죠. 자, 며칠 전에 검찰이 조국 대표를 검찰청으로 소환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대표를 소환한답니다. 조국 대표는 그 부분에서 알지도 못한다는데. 자, 사실상 사정정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사정정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전국 주도권을 회복하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한 마디를 올렸죠. 자, 정말 기가 막힌 거는요. 딱 김건희 불기소 처분하고 시간을 딱 맞춘 겁니다. 자, 윤석열은요. 이제 김건희 문제는 조만간 언론의 뇌리에서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제 곧 문재인 대통령 소환할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 날 거야. 그래? 됐어. 이거 두 개만 묶이면은 김건희 거는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아무도 기억 못해. 덮여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작당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기에 누가 보조를 맞춰주고 있다? 네, 이낙연이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거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가 맞는 걸까요? 아니요. 누가 봐도 일부러 사전에 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를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 소환하고 임종석 소환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그러니까 옛날 사돈까지 스토킹식으로 수사하고 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게다가 얼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까지 마쳤습니다. 분명히 이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겁니다. 검찰의 공작 수사가 재개됐다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려주는 표식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편을 드는 잡것들이 또 설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재명 대표 지켜야 된다. 나는 이재명만 지지해. 라고 하면서 나 이재명 지지하기 때문에 문재인은 나가 죽어도 돼. 이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얼마 전에 제 방송에서 이 댓글창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재명 지지한다면서 문재인을 지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조국을 지지할 수 있느냐, 아리송해 라고 하는 그런 또라이 새끼가 하나 있었죠. 네, 저는 그게 그들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재명을 지지한다면서 조국하고 갈라서라, 척을 지자, 조국은 원수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재명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아? 이재명 대표 대권 행보가 승승장구할 것 같아? 아니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권 행보를 하는데 가장 큰 서포트가 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또 한 사람이 조국입니다. 그들을 제외하고 뭘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이나 조국이 뭐 대놓고 이재명을 욕을 하기로 했어. 아니면 이재명 끌어내리자고 했어. 뭐 해코지를 했어. 이낙연처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김두관처럼 뭐 이재명 1급 체제 안 된다 이딴 소리를 했어. 그런 얘기 두 사람도 한 적이 없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자꾸 변수를 만들려고 그래? 이 도른 새끼들. 그래 놓고서 뭐가 아리송해? 난 이 대가리 속에 아리송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리송합니까? 뭐가 아리송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정말 답답하네요.
검찰이 이렇게 공작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공작 수사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 등산이나 다니는 책방 주인 감옥에 보내면 뭐 할 건데? 예. 문재인을 검찰청에 끌어다 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얘들이 공안정국을 다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수사를 하고 이재명 기소를 했는데 더 이상 안 먹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표적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때 맞춰서 때가 언제?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 시작할 때를 맞춘 거예요. 즉 뭐다? 이재명한테 약간의 균열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때를 맞춰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끌고 와가지고 공안정국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맞춰가지고 이낙연이 기어 나온다고. 근데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는 놈은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자입니까? 예, 이거는 이낙연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는 짓이에요. 검찰을 위해 하는 짓이에요. 아니, 이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인가요? 엄청 고단수의 뭐 이런 정치평론입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뻔한 얘기잖아요. 상식이잖아. 이 상식에 대해서 이렇게 핏대를 올려야 된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 분들 저보고 장영진 너 왜 자꾸 이렇게 핏대를 올리느냐?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핏대 좀 그만 올려라. 그러는데 제가 핏대를 올리는 데는 딱 이유가 하나예요. 이건 상식이야. 이거 너무나도 간단한 거야. 이걸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그 간단한 상식을 배신하는 자들, 그 간단한 상식을 아니라고 우기는 자들이 있고 그 자들이 예 여기 와가지고 생 개쇼를 하니까 그게 더 열받는다는 겁니다. 아, 참. 아. 그럴 때 제가 핏대를 올려요. 이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건데 그 모를 리가 없는 상식을 외면하거나 배신하는 자들. 그러니 화 안 나요? 방금처럼 너무나도 눈에 빤히 보이는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좀 그게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은 지금 진행되는 이 일련의 사태는 검찰 독재 정권의 음모, 윤석열의 음모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는 더 이상 전국 주도권을 확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북 송금 사건 해봤잖아. 이재명을 기소를 했잖아. 그런데 이재명 지지도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요. 그죠? 수박들이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 지지도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야, 안 되겠다. 이재명 수사해가지고는 이제 별로 재미를 못 보겠네. 방향 바꾸자.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 표적을 바꾼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요새 좀 빠졌지. 그 이상한 애들이 계속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 아시죠? 문재인 감옥 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새끼들이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런 새끼들이 설치고 다니니까 야, 됐다. 그럼 이번에 문재인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쪽이 수월해 보이거든. 저항이 좀 적을 것 같거든. 그걸 목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겠고 딱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올 때쯤 맞춰서 딱 터트리라는 거야. 아마 그때 딱 맞춰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공개 소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10월 달쯤에. 이르면 9월 초쯤에. 그리고 그때를 맞춰서 이낙연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사전 정지 작업이 진행 중인 거죠. 보조가 딱딱 맞죠? 검찰 독재 정권과 법원과 이낙연 이들의 이 보조가 딱딱 맞고 있죠.
여기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예.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란 일으키고 있는 놈들, 그들의 행보하고도 참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갑자기 요즘에 대형 유튜버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갑자기 몰아가고 하대. 뭐 저보고 정봉주 뭐 쉴드 쳤다고. 내가 언제? 아니 정봉주 쪽에서는 저보고 정봉주 욕했다고 막 승질내. 근데 누군 또 뭐야? 예. 그냥 얘네들은 뭐 그냥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비방을 하는 거야. 그냥 죽여놓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검찰의 이 행보하고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통받을 때, 조국 대표가 고통받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공격을 할 때, 낙지들이 설칠 때 거기 맞서 싸워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누가 앞장서서 싸울 거야? 이낙연은 수구 적폐 언론들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 거예요. 그럼 누가 맞섰어? 거기에 맞서 싸울 건데.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정봉주 실드 쳐서 안 된다고? 이런 개새끼들. 걔들의 목표가 어딘지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걔들이 왜 하필 지금 설치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이 드디어 이런 추악한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까지 스며들어가지고 우리 내부의 분열을 선동하고 다니면서 이건 갈라치기가 아니라 갈라치기 수준에도 못 가는 진짜 이간질이지 않습니까? 진짜 잡스러운 이간질이잖아요. 이런데 참 아우 정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예, 자 정신 우리가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의 마지막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만 꺾으면 이제 윤석열 정권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저항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